안녕하세요. 빅베어 AI, BBAI 주식 얘기 요즘 정말 많이 들리죠. 네, 맞아요. 2025년 들어서만 50% 넘게 오르고 그러니까 이 스몰캡 AI 주식이 진짜 백만장자 만들어주나? 뭐 이런 기대감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빅베어 AI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도대체 어떤 회사고 정말 잠재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한번 자세히 보죠. 네, 아주 흥미로운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국방이나 정보 분야, 이런 좀 독특한 영역에 집중하는 AI 기업이라서 더 그렇죠. 맞아요. 단순 기술력뿐만 아니라 뭐 사업 모델, 재무 상태 이런 걸 다 꼼꼼히 봐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빅베어 AI,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자료 보니까 일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AI랑은 좀 다른 것 같던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빅베어 AI의 핵심 사업은 AI 기반의 분석 또 예측 솔루션인데요. 주요 고객이 미 국방부, DoD나 뭐 국가안보국, NSA 같은 정부 기관들이에요. 아, 정부기관이요? 네. 그러니까 막 복잡하고 민감한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런 걸 다루면서 아주 고도의 분석력을 필요로 하는 굉장히 특화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거죠. 아하, 국방정보 분야 특화. 이게 진짜 확실히 눈에 띄는 점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가진 진짜 강점, 또 경쟁력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회사가 가진 진짜 강점은 뭘까요? 자료에서는 그 신임 CEO 얘기를 좀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2025년 1월에 합류한 케빈 맥컬리넌 CEO인데요. 이분이 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 출신이라는 배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전직 장관 대행. 네. 그러니까 정부기관하고의 네트워크 강화는 뭐 당연하고 복잡한 정부 계약 과정 자체를 잘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 프로젝트 수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전략적인 영입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와, 정부 계약이 핵심인 회사라면 그런 인사는 진짜 큰 힘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실제 성과로 좀 이어진 부분도 있습니까? 네, 최근에 그 연방정부의 장기 다수 계약 사업 오에시스 플러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오에시스 플러스요? 그게 뭔가요? 이게 뭐냐면 여러 정부 기관들이 IT 서비스나 전문 서비스를 좀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뭐랄까 일종의 대형 계약 창구 같은 거예요. 아, 창구요? 네, 여기에 일단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더 많은 정부 프로젝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의미가 크죠. 복잡한 입찰 과정 없이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또 웨인이나 오라이언 같은 자체 국방 분석 플랫폼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계약 하나를 따낸 게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자격증을 얻은 셈이군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런 기술력하고 정부 계약이 있으면 안정적인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하지만 뭐 백만장자 주식 가능성 이걸 얘기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도 있을 텐데요. 자료에서 지적하는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재무 상태입니다. 재무 상태요? 네. 2025년 1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한 39% 늘었어요. 이건 상당히 인상적인데 문제는 여전히 영업 손실 상태라는 거죠. 아, 매출은 느는데 네. 손실이다. 그리고 조정 EBITDA라고 그러니까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빼고 실제 영업으로 얼마나 현금을 버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있거든요. 이것도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비유하자면 약간 최첨단 엔진을 달았는데 연료 탱크에 구멍이 난 경주용차 같달까요? 연료 탱크에 구멍 난 경주용차. 와,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네, 빠르게 달리고는 있는데 이게 언제 설지 모르는 불안감이 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매출은 늘고 있는데 실제 돈은 못 벌고 있다. 그리고 AI 주식 전반의 열기, 이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AI 테마 자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좀 고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점은 항상 경계해야 하고요. 기술적으로 봐도 단기 급등 후에 조정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일부 기관들이 내놓은 하반기 목표 주가가 한 8달러에서 10달러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이게 현재 주가 수준 생각하면 다소 좀 보수적인 편이죠. 그리고 정부 계약 의존도가 높다는 점, 이게 안정성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정부 예산이 바뀌거나 하면 취약할 수 있는 약간 양날의 검 같은 측면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 백만장자 가능성,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료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정말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잠재력 자체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국방 AI라는 이 특화된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입지를 딱 구축하고 꾸준히 대형 계약을 따낸다면 주가는 정말 크게 오를 수 있겠죠. 소위 말하는 고위험 고수익의 성격을 딱 지닌 거죠. 고위험 고수익. 네. 하지만 이건 정말 높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결국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느냐 그 문제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꼭 명심해야 할 점은 뭘까요? 이건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요. 절대 몰빵 투자는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몰빵 금지. 네. 재무적인 불안정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좀 분산 투자하는 접근이 훨씬 현명합니다. 특히 좀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지금의 이 적자 구조는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결국 이 회사의 성공은 크게 세 가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첫째, 언제 흑자로 돌아서느냐. 흑자 전환 시점. 둘째, 지금의 매출 성장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셋째, 그 오에시스 플러스 같은 대규모 계약을 추가로 더 따낼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네, 아주 명확한 포인트들이네요. 자, 정리해보면 빅베어 AI는 국방정보보안이라는 상당히 매력적인 AI 틈새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술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재무 안정성 확보라는 아주 큰 숙제를 안고 있고 또 시장의 높은 기대감 역시 부담 요인이라는 점 이건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AI 기술하고 국가 안보가 결합한다는 거,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에 서 있는 회사거든요. 이 잠재력을 어떻게 실제 수익으로 연결하고 또 지속적인 성장으로 증명해낼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빅베어 AI를 지켜보는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오늘 빅베어 AI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BBAI 주가가 오를까 내릴까 이걸 넘어서서요. 빅베어 AI처럼 국방과 AI가 결합하는 이런 기술의 발전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안보 환경 그리고 AI 윤리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게 될까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